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님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중개사님들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사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대체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희 공인중개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용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비용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비용이 대체로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부동산 실장들한테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0을 벌었는데 그 300이 내가 혼자 다 해서 벌은 게 아니라 실장이랑 같이 일해서 벌은 거예요. 그래서 야 실장 너 100 갖고 내가 200 가질게. 그러면 그 실장한테 100 준 거를 내가 비용 처리를 해야만 나는 2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걸 비용 처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300이 다 중개사님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세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우리 중개사님들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 떻게 하면은 그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실제 사례, 제가 그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공인중개사님인데요. 그 새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어요. 뭐 간이과세자라면 4,800이 안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단지 내 상가에서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를 주로 하는 중개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남자인데 이 사람이 나는 토지가 전문이다. 토지가 전문이니까 그 중개사 너가 하는 거는 네가 다 가져가고 내가 하는 것만 너 4대 나 6으로, 즉 4대 6으로 우리 그 이익을 나누자. 어차피 내가 아무리 중개를 열심히 잘해도 중개사 이름으로 이게 거래 신고도 돼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내가 40%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 이래서 이 간이거세자 중개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같이 하자. 어차피 뭐 내 건 다 내 거고 그 실장이 하는 것도 그 40%는 내 거니까 뭐 손해볼 거 없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같이 했는데요. 이 실장이 그래도 능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수수료, 토지를 중개하고요. 수수료 1억짜리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개사님한테 아주 깔끔하게 4천만 원을 줬습니다. 쾌척을 했죠. 그래서 이 중개사님 기분 너무 좋죠. 예, 왜 좋냐면,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4천만 원 오픈한 지 그 첫 해년도에 4천만 원을 벌써 버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부가세를 그 1년에 그 2번 신고할 때라서 그 부가세 신고도 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보통 3%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 1억에 대해서 3%인 300만 원. 이거 뭐 그 중개사님이요 그 실장한테 뭐 이거 뭐 부담해라 말라 얘기도 안 하고 이거 기꺼이 내가 하겠다고 4천 받았는데 아유 이 300쯤이야 뭐. 그래서 본인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장이 이제 이쪽은 이제 또 토지 물건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또 2년 되면 또 그 나중에 보시죠라고 하고 이 중개사님과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5월달 소득세 신고 때 문제가 이제 드디어 터진 거죠. 이 중개사님 처음 맞이하는 소득세 신고라 이제 잘 몰라서 세무사무소 갔더니 그 소득이 크시네요 하면서 그 세율 구간이 35% 구간이래요. 즉 자기 매출과 이 실장이 벌어들인 1억 매출이 일단 이 공인중개사님 매출로 다 잡혀서 소득 구간이 35%가 적용되고 이 1억에 대해서 다른 비용이 없기 때문에 3,500만 원어치 세금을 부담합니다. 즉 이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님은 부가세 300 냈죠. 그 다음에 소득세 3,500을 부담해서 토탈 3,800을 부담하게 됩니다. 4,000 먹고요. 3,800 부담했어요. 그래도 200 이익이라고요? 아니죠. 일단은 소득이 늘어나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 부가세나 이런 것들의 부담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오픈하고 나서 진짜 큰 어떤 그 심적 고통을 겪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이 중개사님 왜 4천밖에 안 먹었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했을까요? 4천만 먹었는데 왜 세금을 근 4천만 원어치를 부담했을까요? 결국은 실장이 내야 할 세금, 즉 실장이 먹은 6천치를 그 누구 소득으로 본 거예요? 공인중개사님 소득으로 보았고, 이 공인중개사님이 1억을 다 먹은 걸로 됐기 때문에 이 실장에 대한 6천을 준 것만 비용 처리만 할 수 있었다라면, 즉 내 매출은 1억이지만 실장한테 준 6천을 비용 처리만 했다라면 내가 먹은 4천에 대해서 세금 한 뭐 15% 구간으로 해서 좀만 몇백만 내면 됐을 것을 이렇게 크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실장, 그 부동산에 이제 항상 있는 실장들 있죠? 실장. 이 실장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이 실장이 근로자냐 아니면 사업자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장의 성격을 보면 근로자는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냐? 근데 이제 저희가 공인중개사는요 공동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성상. 그러면 어떤 별도의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그 실장 같은 역할을 실장 같은 이런 분을 제가 이제 세법적으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 실장의 성격은 사업자는 맞는데 어디엔가 소속돼 있어서 소속돼 있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많지요. 사실상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험 설계사들. 보험회사에 소속은 돼 있지만 실상은 사업자죠. 사업자 번호만 없을 뿐이지. 그 다음에 차량 딜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직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드 모집인들, 이런 분들은 그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어떤 수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부동산 실장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공인중개사 실장한테 돈을 줄 때 어떻게 해야지만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대 실장이 5.5 대 4.5로 이익을 나누기로 했대요. 즉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다 먹고 실장이 벌어들인 거는 어차피 내 이름으로 신고해야 되고 내가 세금 내야 되니까 우리 이익 배분하자. 5.5 대 4.5로 이렇게 이제 이익 배분을 했어요. 근데 실장이 마침 1,000만원짜리를 어떤 거를 성사를 시켜왔어요. 그래서 실장한테 450을 줍니다. 근데 이제 실장이 1,000만원짜리를 성사시킬 때 실장도 자기 돈이 들어요. 뭐 자기도 이거 성사시키기 위해서 뭐 전화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랑 식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 운전해야 되고 그래서 한 300만원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럴 때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면 되고 실장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요건데요. 일단은 먼저 실장한테 450만원을 줄 때 저희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그 3% 소득세율은 3% 주민세는 0.3%에서 3.3%를 실장한테 돈을 줄 때 그만큼은 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줄 때 원천징수 떼고 주듯이 45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450에 3.3% 한 148,500원이죠. 요거는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는 내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즉 그 공인중개사가 회사고 이 사람은 그냥 직원 같은 그냥 그런 생각으로 내가 얘한테 돈 줄 때 3.3은 떼고 주고 나는 그 돈으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 납부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이 1,000만원 실장이 벌어들인 1,000만원은 누구 매출이에요? 일단은 공인중개사 매출입니다. 공인중개사 매출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5월달에 이 450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득은 얼마예요? 내가 당초 먹기로 한 5.5 즉 550이 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에 따라서 내 세율만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되고
그러면 실장은 어떻게 되냐? 실장도요, 마찬가지로요. 5월 달에 우리가 원천징수 하면 5월 달에 실장한테도 세무서에서 이 안내문이 날아갑니다. 무슨 안내문? 당신의 매출액은 4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450만 원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문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실장이 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도 쓴 경비들이 있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 450은 자기의 매출, 그 다음에 300은 자기의 비용, 이런 거, 차량 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그럼 150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세금을 계산했더니 99,000원만 내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이미 얼마를 세무서에 먼저 납부했어요? 148,500원을 먼저 납부했기 때문에 49,500원은 5월달에 환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나 이러신 분들이 5월달에 이렇게 환급 나온다고 좋아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이런 이유에서 환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와 실장은요, 사실상 공동사업입니다. 사실상 공동사업의 성격이 짙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냥 몇 대 몇으로만 나누자 이렇게 하고 어떤 비용 처리를 안 하면요, 결론적으로는 이 실장한테 준 금액이 다 내 소득으로 잡혀서 내가 부가세 내야 되고, 내가 소득세 내야 되고, 내가 그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료까지 내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경우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우리 공인중개사님의 실제 부담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장한테 1,000만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내가 실장한테 주는데, 아유 나 원천징수 이거 복잡하구나 모르겠어 잘, 아유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만약에 안 한대요. 그러면 실장한테 주는 1,000만원을 소득세 때 비용 처리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공인중개사 부담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간이거세자는 부가세 3% 내죠. 실장 1,000만원, 실장이 먹는 돈인데 그냥 이거 내 매출로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님이면 3% 30만원 중개사님이 부담하는 거고요. 일반 과세자는 이 1,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 91만 9천원 중개사님이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000만원 실장한테 실장 소득을 내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 소득세율 구간이 15%라면 150만원 내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국민건강보험료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원천징수 1,000만원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님은 180만원을 우리 중개사님이 부담하는 거고요. 일반 과세자라면은 241만 9천원 정도, 즉 24%를 부담하는 겁니다. 예. 이거 적지가 않죠? 실장한테 주는 거 아유 귀찮아하고 원천징수 안 하면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실장 몫을 이만큼을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원천징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1,000만원 소득을 실장한테 다 그냥 떠넘기는 거죠. 그럼 나는 부가세 효과만 분석하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야 실장, 너 1,000만원 네가 먹는 거 이것도 부가세 네가 내. 그래서 30만원 네가 내. 91만 9천원 네가 내. 이렇게 해도 되고, 야 어차피 이거는 그냥 내가 거래신고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부담할게. 30만원 네 거. 91만 9천원 내가 부담할게.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만 부담한다면 요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고, 요것조차도 실장한테 떠넘기면 중개사님이 부담하는 건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그냥 처음에 같이 실장이랑 어떤 동업관계를 형성할 때 몇 대 몇 이렇게만 하시면은 나중에 우리 실장한테 주는 돈들에 대해서 다 중개사님이 소득세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제 사례들인데요.
그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장 중개사님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비용 처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잘 몰라서도 안 하고 귀찮아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하는 세무사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들의 성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데도 간혹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들인데요. 어떤 중개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중개사님이 소득세를 좀 많이 낸대요. 그래서 뭐 몇백 내나 보다 이제 이러고 갔는데 소득세를 1,500만 원이나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율 구간 24%. 아니 무슨 돈은 혼자 다 버나?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나? 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현장이요. 이렇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니랑 친언니랑 같이 하고 있고, 남편분도 이제 그 은퇴를 하고선 그 사무실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세 분이 일을 같이 하고 있죠. 세 분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익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각종 공과금,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제외하고 한 5대5로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도 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각종 공과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무실 비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요 정도로 그러면은 그 이익 배분을 좀 그 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 정도에 비슷합니다.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매달 소득을 이제 앞으로 그동안은 모든 소득을 다 본인의 소득으로 잡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언니의 소득과 남편의 소득을 일부씩 그 원천징수하자. 원천징수하자. 즉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죠. 예, 소득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24% 내던 거가 어떻게 됐어요? 각자 소득이 좀 줄었죠. 이런 식으로 세율 구간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한 50% 이상 절감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공동사업을 하면요, 소득세는 무조건 줄어든다고 봅니다.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노린 거고요. 케이스 2번은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어디서 그 기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하러 갔는데 거기도 이제 한 매출 중개사님인데, 젊은 여자 중개사님인데 한 1억 정도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본인과 사촌 오빠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촌 오빠가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 처리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사촌 오빠한테 주는 거 우리 원천 징수하자. 그때 한 연 3천만 원 정도 원천 징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것들이 이 중개사님도 한 500 정도 절세가 되고, 그럼 사촌 오빠는 부담이 얼마나 되냐? 3천만 원에 3.3%면은 얼마예요? 99만 원인데 이제 그 5월 달에 일부 환급도 나오고 그래서 대략 한 60만 원 정도 한 부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절세가 된 사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례는 이거죠. 이게 꼭 이제 공인중개사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주는데 그 돈에 대해서 그 뭐죠? 그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 사례라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세율이 좀 틀려요. 이거는 내용이 이렇죠. 토지 지주 작업으로 시행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2억을 받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럼 이 일을 했냐? 공인중개사와 실장과 또 마을 이장님이 또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지주 작업을 다 잘 끝냈어요. 그러면 이 2억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냐? 이 공인중개사는 이제 자기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다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니까 자기가 한 세금까지 해서 다 해서 1억 먹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실장이 8천 먹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마을 이장님 2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고 그 대략 세금 좀 계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계산을 뽑아 보니까요, 소득세가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죠. 아니 저희가 세금 한 2천 정도만 더 받고 그 세금 내려고 더 받은 건데 5천 내면은 아니 안 된다고, 이건 나 그러면 나 손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그 B한테 주는 돈 8천, 그 다음에 그 마을 이장님한테 주는 돈도 우리 다 원천징수 합시다. 비용 처리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한테 8천 주는 거 원천징수 했고요. 그래서 24%로 그 5월달에 세금 정산했고요. 마을 이장님한테 주는 것도 그 마을 이장님은 이건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게 그 룰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과거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인중개사 그 예상소득세는 A는 1000만원, 실장은 700만원, 마을 이장님은 200만원에서 당초 2000 정도가 딱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비용 처리를 해서 그 정리를 한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면 그 꼭 공단에서 그 언니나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 소득이 없었는데 사업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하면서 또 뭐 공단에서 날라오고 이러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금액이 그 뭐죠, 좀 500만원 이하잖아 뭐 이렇게 작으면은 그 피부양 자격 상실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요런 거는 있다 이제 정도는 알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중개사님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 실장들한테 주는 돈은 반드시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근데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3.3% 원천 징수를 해야지만 비용 처리가 된다. 나 귀찮아서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결과적으로 실장한테 주는 돈의 18%, 일반 거래자면 24%를 내가 부담을 한다. 내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꼭 우리 중개사님들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